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받은 분들도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내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분들 중에 3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기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3월 31일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3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연장되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3월까지 완화되었다라는 내용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내용 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긴급복지 지원제도는요,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재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나면 2년 동안은 똑같은 내용, 똑같은 위기 사유, 똑같은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3월 31일까지는 제한 기간이 완화되어서 3개월만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3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3월 이후에도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한 번 더 연장될지 정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것은 위기 사유가 발생해서 생계 유지 자체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완화되기 이전에는 웬만해서는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만큼 위기 사유가 급박하고 생존에 위협을 느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주소득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돈을 버시는 분 중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하셨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또는 다른 사유 때문에 구금시설에 수용되었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가시는 거죠. 이런 사유 때문에 소득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때 위기 사유로 인정이 되었고요. 질병이나 부상, 그러니까 정말 많이 위급하게 아프시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도 위기 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체적 능력이 없어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는 웬만해서는 받지 못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신청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정말 웬만해서는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하는 것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실직했거나 휴업이나 폐업,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해서 3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했거나 휴업했거나 폐업했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힌 내용을 공무원들 중에서 잘못 이해를 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하지 않으면 이 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안내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것이죠. 정말 위기에 빠진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분에게 실직했는지 또는 휴업했는지 폐업했는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 하니 본래의 취지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이 잘못 이해를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의 댓글에도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러 갔다가 공무원이 예산이 없다, 이 제도는 끝났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또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된 것을 완화된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잘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이 잘못 이해하면서 실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1인 가구는 13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31만 6천 원 이하, 3인 가구는 298만 7천 원 이하, 4인 가구는 365만 7천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대도시에서는 1억 8,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억 6,200만 원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시려면 3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요. 중소도시에서는 1억 1,800만 원에 차감액 8,200만 원을 더해서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대도시라는 것은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광역시급에 해당되고요. 중소도시는 각 도에 속해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나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이런 것들이 중소도시에 해당되고요. 농어촌은 그야말로 농어촌입니다. 금융자산은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인데요. 여기에도 생활준비금이라는 돈을 한 번 더 공제해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과거에는 500만 원 이상 있다면 신청 제외 대상이었지만 생활준비금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74만 2천 원을 더해 주어서 총 774만 2천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요. 2인 가구는 463만 2천 원을 더해줘서 963만 2천 원, 3인 가구는 1097만 6천 원, 4인 가구는 1231만 4천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시면 금융자산 기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5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 추가로 생활준비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더 적용해서 내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상 있다 하더라도 가구원수 기준 이하 금액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1인 가구 어르신이 통장에 700만 원이 있었다면 당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774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다 또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장기간 압류되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도 증빙이 가능하면 금융자산에서 또 한 번 더 차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 때문에 이 돈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이다,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푸드트럭이나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이렇게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 이런 것들도 증명할 수 있다면 금융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압류된 통장이 있다 한다면 이 돈은 사실상 압류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안내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청하러 가실 때 주민센터 직원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 시군구청의 복지과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불친절한 공무원이거나 정책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거기에서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바로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활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나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공무원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받으면 더 이상 2년 동안은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긴급복지지원제도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보시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